부동산을 가지고 막 싸워서 거기를 막 어떤 한 조직은 거기를 막 이렇게 장악해갖고 이렇게 좀 방어태세 갖추고 있고 약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로 점유권을 갖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행위를 하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점유권이라는 그러니까 원래 점유권은 나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점유권 제도라는 것은. 우리 지금 영화 찍고 있는 거예요. 영화 찍고.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통.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공사대금의 이제 채권 소멸시효가 3년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네. 민법 163조에 나옵니다. 네네. 도급공사에 대한 채권은 3년 소멸시효.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하는데 네네. 내가 이제 존경하는 재판장이 네. 이 채권은 공사대금 변제기로부터 3년이 지났으니까 네.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됐으니까 네. 채권이 없으므로 네. 유치권 성립 요건 요소에 하나가 빠졌으므로 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거죠.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대부분 저당권 설정하려면은 공사업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포기각서를 쓰거든요. 유치권 포기각서를. 네. 실은 공사업자가 유치권 포기각서를 저당권자한테 써줬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시행사한테 써줬든지 네. 그러면 낙찰자가 그걸 원용할 수 있거든요. 네. 낙찰자한테도 유치권 주장이 안 돼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가끔 경매 정보지에 보면 네. 매각물금에서의 유치권 채권자로부터 아니면 이제 채무자로부터 유치권 방해배제 청구권이 들어와 있어. 네. 이런 방해배제 청구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냥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유치권자는 나가 이 얘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방해배제 청구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해배제 청구권으로서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해가지고 네. 유치권 부존재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판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려우니까 네. 이게 배제 특약이 없는 거는 포기각서를 쓰면은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네. 대신 이제 방해배제 청구권이라는 게 있다. 방해 배제 청구권, 청구권. 저당권자한테. 네.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방해배제 청구를 행사했다고 해서 유치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네. 방해배제 청구를 해놓고 저당권자가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해야 돼. 네. 또 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네. 부존재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것까지 확인해야 낙찰자가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요 부분은 되게 어렵네요. 아이, 거기만 아니라 다 어렵죠, 지금? 요거는 이제 좀 깊은 얘기니까 나중에 오프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댓글 달아주세요. 오프라인 강의 좀 해달라고. 다음으로 유치권이 성립해도 낙찰자한테 유치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원고 낙찰자하고 피고 유치권자하고 소송을 했는데 낙찰자가 패소해 본 거예요. 네. 그런데 법정에서 낙찰자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네. 아, 자기가 패소했는데 박수를 친다 이거예요. 네, 네. 그런데 유치권은 성립한다. 네. 그러나 이제 그 성립된 유치권을 갖고 낙찰자의 나한테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 수가 있거든요. 그 재밌죠? 네. 그럼 왜 그러냐면은 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원래 7억에 낙찰되는 게 정상인데 네. 유치권 신고를 5억을 해놔버리면 3억까지 떨어져 버리잖아요. 네, 네. 유치권은 엿장수기 때문에 신고도 되고 신고 안 할 수도 있고 그쵸. 유치권은 등기도 안 나오고 그쵸. 그러니까 경매에서 유치권 제도가 남용이 되고 법 안정성을 해치더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판례가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그 성립된 유치권을 가지고 낙찰자한테는 주장할 수 없다라는 법리를 하나 만들어내서 네. 경매 제도를 안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판례가 나온 거거든요. 네. 5가지가 있는데 네. 오늘은 첫 번째가 압류의 처분금 조력에 저촉되는 유치권은 네. 유치권을 성립하지만 낙찰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갑니다. 여기가 이제 경매 개시 결정 기일이에요. 네. 여기 날짜가.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사대금 채권을 공사를 했어. 네. 공사대금 채권을 1억을 갖고 있어. 네. 그런데 점유를 안 갖고 있었어. 네. 점유를. 네. 그러면 이제 유치권 성립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경매가 나오니까 여기서 점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점유 채권이 있으니까 는 유치권 성립하잖아요. 네. 그 유치권 성립한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점유를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경매 기입 등기라는 것은 압류의 처분금 효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압류의 처분금 효력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점유를 취득해갖고 유치권이라는 물건을 만들었으니까 네. 이 유치권이라는 물건을 가지고는 채무자의 소유권을 취득받은 낙찰자에게는 네. 주장할 수 없다. 자, 그럼 이거를 제가 이제 쉽게 제가 이해한 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 한마디로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점유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점유를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점유를 했다면 예. 유치권은 성립은 하지만 예. 사실 낙찰자한테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정리 잘하시네. 그런가요? 예. 네, 제가 생각해도 정리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유치권을 형사 문제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경공매 영상을 매주 만나보세요.
네이버 옥션통 카페에 회원가입하시고 교재 신청만 하시면 정길봉 교수님의 경매, 공매, MPL, 법률까지 다루는 50개의 특급 교재 파일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경매에 필요한 모든 서식과 자료들도 공유해 놓았으니 옥션통 카페에서 무료로 받아보세요. 인스타그램에서도 옥션통을 팔로우하시면 빠르게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민사유치권이냐, 상사유치권이냐, 네. 그 다음에 민사유치권은 비용상환 청구권이냐, 이제 공사대금 채권이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민사로 풀 건지 형사로 풀 건지. 네네. 근데 민사로는 이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형사로 조금 옥죄이면은 네네. 문제가 해결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허위 유치권이라 이거예요. 네. 형법 315조. 네네. 예, 경매, 공매, 입찰 방해죄. 아, 이거 저번에도 한번 그렇죠. 저희 얘기 나왔었던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허위의 유치권을 만들어서 네. 경매 가격을 떨어뜨리는 목적으로 허위 유치권을 신고했다 한다면 네네. 형법 315조의 경매 입찰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래서 고소를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것도 말 그대로 저번처럼 좀 양날의 검 같은 거네요. 당연하죠. 예. 예, 당연히 이 앞전 유튜브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네네네. 다음으로 이제 불법과 합법의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네. 그래서 이제 무슨 의미죠 이게? 그래서 이제 실무를 하시다 보면은 네네. 내가 이제 뭐 집도절도 없는 사람이라 한다면 네. 무서울 게 뭐 있어요? 그쵸. 불법이든 뭐 불법이보다 더 이상인 것들 어떤 경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이제 유치권을 전문적으로 깬다는 사람들도 가끔은 이제 네. 자기 노하우가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네네. 줄을 타는 거죠. 네네. 좌측으로 넘어지면 불법이고 우측으로 넘어지면 적법이 된다든지 네네. 뭐 이런 이제 줄을 타는 건데 네네. 대원칙이 뭐냐면 네. 내가 채권이 있어. 예를 들어서 대표님한테 네네. 1억이란 채권이 있어. 네네. 대표님 집이 20억짜리 아파트야. 네네. 예. 그런데 이제 내가 1억을 돈 안 주니까 네. 돈 줘 했더니 돈 안 주니까 내가 집에 가서 금고를 널어볼 수 없거든요. 네. 그걸 보고 자력구제를 금지한다고 그래요. 네. 자기 힘으로 사력구제를 금지하고 있어요. 우리 민법은. 그게 민법 389조거든요. 네. 법원에 강제 이행을 시켜야 돼. 그래서 경매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네. 돈을 받으려면. 네. 그런데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 딱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점유권에서. 점유권에서. 예, 점유권에서 209조에서 네. 자력구제를 인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거를 침탈해가지고 뺏어버렸어. 네. 사람들 끌고 와가지고 사람 인부를 좀 끌고 와가지고 네. 끌고 동원해가지고 뺏어버리면 네. 나를 내 동댕이 쳐버리면 내가 점유권을 뺏겨버리잖아요. 네. 침탈당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내가 또 여기가 5명이 데리고 왔다 간다면 내가 50명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을 물리칠 수가 있어. 내 힘으로. 원래는 법원에 가가지고 소송을 통해가지고 명도소송 해가지고 이거를 찾아와야 되는데 민법 점유권에 한해서는 네.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뭐냐면 내가 이거를 불법으로 점유를 했어. 네. 그러면 내가 점유권 있잖아요. 네. 사실상 지배했으니까. 그러니까 점유권을 갖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집주인이 와가지고 이거를 인부 동원해가지고 네, 네. 끄고 내버려. 네.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인부를 동원해갖고 소유자를 또 끌어낼 수가 있어. 소유자가 있는 거를 불법으로 점유했어도 네. 점유권이 생기거든요. 네. 그럼 이 사람은 자력구제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이 사람이 자력구제를 안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점유권이 또 일정 기간 지나고 생겨버려. 네. 그런데 이걸 또 소유자가 강제 이행을 않고 자력구제를 못하게 돼 있는데 자력구제를 하고 싶으면은 이제 우리 민법 209조에서는 뭐라 했냐면 직시라고 그랬어요. 직시. 네. 그러니까 직시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점유권이 생기기 이전에 점유를 침탈당하고 나면 2시간에서 3시간 이내에 인부를 데리고 와서 또 내 점유권을 탈환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네. 즉시는 네. 바로. 이제 바로 네. 바로 얘기하지만 직시는 네. 뭐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이 사람이 점유권이 생긴다고 인정될 만한 시간에 안에 이게 다시 내 점유를 탈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 네. 막 공사 현장에서 막 깡패들이 막 서로 부동산을 가지고 막 싸워서 거기를 막 어떤 한 조직은 거기를 막 이렇게 장악해갖고 이렇게 좀 방어태세 갖추고 있고 약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로 점유권을 갖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행위를 하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점유권이라는 그러니까 원래 점유권은 나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점유권 제도라는 것은. 우리 지금 영화 찍고 있는 거예요. 영화 찍고. 아무튼 복잡해. 복잡한데 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적법과 불법의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 실무적으로 네네. 전문가 분들이 하는 것들은 이렇게 뭔가를 단서를 만들어서 네.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단서를 만들어 가지고 인부를 데리고 가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게 이제 많이 쓰는 게 자력구제라는 것을
자기 힘으로 네. 내가 이제 구제를 했다가 왜 들어왔느냐? 내가 점권을 침탈당했다. 그래서 들어왔다. 그럼 앞뒤가 맞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형사적으로 이제 점유를 뺏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유치권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형사적으로 고소를 해요. 네. 업무방해죄하고 재물손괴죄하고.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이제 빠져나오려면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통. 자구행위라는 게 있어요. 네. 자구행위, 자기 힘으로 그걸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점유를 뺏긴 사람들이 고소를 해. 업무방해 재물손괴죄로. 네. 그럼 내가 이제 피고니까 의견서를 넣어. 그럼 나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를 한 적이 있지만 네. 나는 형법상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난 내 걸 지키기 위해서 그랬을 뿐이다. 그렇지. 그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자구행위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자구행위를 했을 뿐이다라고 논리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일지 받아들일지 않을지는 이제 판사님만 아는 거지. 아, 한마디로 이제 원소유주가, 그러니까 낙찰자라고 표현을 할게요. 낙찰자가 내가 낙찰받은 부동산을 점유를 해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유치권을 없애고 내가 이제 점유를 해서 진행을 하고 싶은데 그 과정에서 어떤 충돌이 일어나서 형사적인 문제로 넘어갔다라고 했을 때 방금 말씀하셨던 자구행위라는 게 결과적으로 정당방위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당방위로 어느 정도 참작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다 면책이 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은 된다. 예. 그런 거를 주장할 수가 있다. 네. 이게 맞죠? 그래서 이제 네. 경매 전문가들이 쓰는 기술이 바로 스토리가 이거라는 거예요. 일반 초보자를 쓰면 안 돼요. 정확하게 모르고 초보자 쓰시면 안 되고 이제 어떻게 해서 명도를 낙찰자가 했는지에 대한 얘기 법리가 이 법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사적인 처벌도 면하고 유치권을 10억을 주장했는데 낙찰자가 끌어내버렸다. 네. 그럼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민사적으로 문제 될 수도 있고. 그쵸.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유치권이 거의 95%가 짜가이거든.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유치권이 짜가라는 키를 갖고 있고 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키는 이제 형사적인 고소권이 갖고 있는 키가 있잖아요. 네. 합의가 될 가능성이 크지. 어, 공사대금 10억이 네. 1억으로 내려온다든지 그러면 이제 1억을 주면서 네. 형사까지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한다라고 해서 묻어서 끝내야지 이제. 네. 이거는 이제 이런 것은 안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제 얘기가 끝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배운 게 유치권의 전부 다예요. 이걸 기초로 해서 초보자들이 정리하시면 네. 유치권 성공합니다. 대신 네. 판결은 어떻게 판결 내려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네. 그거는 장담할 수 없어요. 네. 판결은 그 해당되는 판결이 선고가 돼야 아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돌아간다 이 뜻이지 네. 이렇게 돌아가니까 무조건 된다 이 뜻은 아니에요. 네. 네,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치권 실무상 해결 노하우라고 해서 대소변, 사유, 빠야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대소변 사유 빠야 이게 유명한 기술입니다. 유치권을 사전 해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낙찰을 받을 때 네네. 유치권을 나중에 낙찰받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네. 사전에 사유 네. 사전 해결을 유치권 해결하고 들어간다. 네. 그 기술이 빠야 기술이거든요. 이거는 말 못해. 자, 대소변은 뭐죠? 이제 대출을 미리 알아보고 하는 거. 유치권 있는 물건에. 그 다음에 소가 뭐냐면 네. 유치권을 딱 보니까 네. 소송으로 갈 것 같아. 네. 그러면 낙찰 안 받는 거. 네. 이제 대신 가격이 저렴하게 떨어졌다 간다는 것은 변론을 하고. 그쵸.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변은요. 그래서 이제 채권자하고 잘 이렇게 우리가 협상이 되면 네. 이제 유치권 해결이 될 때까지 네. 그 경매 기일을 좀 연장시켜달라 변경해달라고 해가지고 변경을 네네.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 경매를 진행하면 되잖아요. 네네. 유치권을 실무상 해결하는 노하우를 다 비밀이라고 하십니다. 또 다 알려줬는데 빠야만 빼고 사유는 사전에 유치권 해결하고 네, 들어가는 거. 사전에 유치권 해결하고 들어가는 거죠. 예. 그 기술이 빠야 기술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냥 옥션통으로 문의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을 통해서 아니요. 내가 우리 대표님 직접 내가 이제 이거 영상 끊고 알려줄 테니까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왜 이걸 빠야를 말 못하냐면 좀 민감하고 네. 좀 그런 좀 말 못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궁금하신 분들이 문의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런 노하우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씩 정리를 한번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네네. 이 법칙만 이 법칙. 예. 네. 그래서 내가 네. 유치권자든 낙찰자든 네네. 내가
유치권을 유치권자를 만나든 네. 변호사님을 만나든 판사님을 만나든 네네네. 이 네 개 중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네네. 예. 지금 유치권 성립 요건 전문으로 깰 건지 네. 유치권 성립하지만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얘기로 깰 건지 네. 지금 민사유치권 얘기를 하는 건지 상사유치권 얘기를 하는 건지 민사유치권은 공사대금 채권 얘기하는 건지 네. 비용상환 채권 얘기하는 건지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민사로 깰 건지 네. 형사로 같이 갈 건지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이러면 고수가 되는 거예요. 네. 예.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유치권을 접근을 해보자. 예. 네. 그리고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벼락으로 해야 돼, 벼락치기로. 그래야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1년 걸린 내용이거든. 네. 1년 걸린 내용을 한두 시간 만에 이렇게 정리하니까 네네네. 머릿속에 대표님 확 들어오기 네. 시작하죠? 지금 저도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도 이게 복습이 되니까요. 초긴장을 네, 하니까. 머릿속으로 확확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영상을 한 2번, 3번 들으시고 이제 혹시 우리가 오프라인 하게 되면 네. 오프라인에서 많은 질문해 주시고 네. 그러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자료가 다 교재가 50개가 네. 무료로 제공되고 있죠? 네, 지금 저희 옥션통 네이버 카페 회원 가입하시고 정길봉 교수님 특급 교재 파일 신청 게시판이 있거든요.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체크해서 체크된 당일 저희가 이제 이메일로 특급 교재 50개 파일 다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는 많은 것들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고 싶으시니까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알아듣는 것도 있고 못 알아듣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수님 교재 파일을 보면서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더 잘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교재 파일 저희 네이버 옥션통 카페에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회원가입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사람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뭐를 준다고 그러지 실제 주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옥션통은 파일 50개 무료로 드리고 있잖아요. 많이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니다.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통으로 통합니다. 옥션통을 선택해야 하는 6가지 이유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부동산 유튜버 1위 유튜버가 사용하고 추천합니다. 두 번째, 사용자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해서 정보 이용이 편리합니다. 세 번째, 경매에 필요한 모든 유료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네 번째, 24시간 고객센터를 운영하여 소통의 답답함을 없앴습니다. 다섯 번째, 전문 권리분석사가 어려운 권리분석을 도와드립니다. 여섯 번째, 가장 파격적인 가격 월 29,500원으로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타사와 비교해보세요.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통.